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이때일수록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속상한다고요. 뉴스 안 보시고 그러면요. 네. 그러면 또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병 생겨요. 병. 오히려 마음에 병이 생기고요. 결국은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막 토해내셔야 돼요. 네.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야, 욕도 토해내. 하고. 내가 뭐 내야지만이 네. 여러분 어제하고 또 오늘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거보다도 더 뭐 몇 배 그 힘든 나날들도 다 지내왔습니다. 막 속이 네. 파짝파짝 타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은 밑에 쇠고랑 차고 있었고 네. 한쪽은 이제 그냥 칼 들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정말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제 이 여당과 진검승부할 때가 아닌가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다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재명이 어제 1심과 비슷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모가지가 간당간당한 이재명과 네. 조기 대선에서 붙는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사법 리스크로 모가지 한 반 정도가 지금 잘려가고 간당간당한 그런 이재명, 상대적으로 중대한 흠결과 약점을 가진 이재명을 조기 대선에서 무찌르자. 네.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제 어제부로 바뀌었어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네.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완벽하게 털어낸 건 아니지만 네. 조기 대선을 기준으로 따지면 앞으로 사법 리스크로 날아갈 가능성은 아까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했던 희망 회로를 아주 세게 돌렸을 때의 저는 그 0.1%도 안 된다고 네. 봐요. 자꾸만 그런데 기대 걸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잊어버리십시오. 네, 그냥. 그거는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어제 그 기사회생을 통해서 더 강해진 사법 리스크는 거의 다 없어지고 민주당 내도 이제 다 평정을 했어요. 네. 그 비명 중에 여기 이제 호시탐탐 이재명 어제 유죄 받으면 좀 기어 오르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단번에 지금 제압했죠. 이거. 조기 대선 포기하려고 그런대요. 네네. 포기.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해진 이재명. 네. 그거를 기본 그림으로 놓고 기본 그 등장인물로 놓고 그럼 훨씬 더 강해진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깨부술 것인가. 네. 조금 첫 번째하고 그 그림이 달라요. 등장인물은 이재명이지만 어떤 이재명인가가 달라요. 예? 그러면 그 두 번째 더 강해진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깨부술 수 있을까? 지금 충분한 시간적 여유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걸 골몰해야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의 칼럼에 보면 이재명이 진짜 완전히 이제 이 비어 있는 중간지대까지 들어와서 혼자 마음대로 놀고 있다는 거였죠. 마음대로 놀고 중도 해봤다가 아니면 포기했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당 같은 경우는 계속 야, 윤 대통령 돌아오실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는 바람에 아무도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재명이 혼자 저렇게 난리 벚구통을 치는 걸 놔두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부터는 당신 그런 사문을 쓰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AI로 붙자. 우리 진짜 국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붙자. 이제는 뭔가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이재명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판결은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법부가 나 이제 정치에 관여 안 할래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사법화라 그랬는데 사법부로 그만 가져와 우리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를 잡아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적어도 다음 조기 대선 때까지나 어쨌든 다음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대선 때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걸 사실상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법원에 법원에 기댈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재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잡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 쪽에서 대-이재명 전략 무기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2년을 기억해 봅시다. 2022년에 우리 당의 당원들은 그때도 이재명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도 이재명이었어요. 우리 당을 지켰던 사람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홍준표 시장이죠. 네. 홍준표 시장은 제가 이재용 위원장을 제가 언더73 방송에서 이재용 위원장을 모시고 방송을 한번 했는데 이재용 위원장이 홍준표 시장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 최고위원을 했던 분이에요. 이재영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야 홍준표 시장이 이건 좀 되게 억울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을 때 15%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당에서 세상에 큰 차를 빌려주지 않았대요. 어차피 15%안 나오면 선거 비용 보전 못 받으니까 당 돈을 그냥 다 때려 박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어차피 질 거니까 작은 차 타고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거용 큰 차도 안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당을 지켰던 홍준표 시장을 우리가 대선 후보로 안 세우고 누굴 세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에 가장 앞장선 어찌 보면 있잖아요. 당시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된 데는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선 검찰이 했습니다. 사법부 이렇게 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그 사법농단 수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적폐수사에 앞장서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에 앞장섰던 윤석열 후보를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 이재명 전략무기 1호로 데려와서 0.7%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 기억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제 사법부가 이재명을 잡아주지 않아요. 이재명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어벤져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재명 세상에서 살기 싫은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직 이재명을 맞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과 한동훈이면 차라리 기권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 분열론자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수는 이제 이재명을 맞서는 것 하나로 뭉쳐야 된다. 법원을 믿지 말자. 우리 힘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 초음속 미사일을 새로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 패트리어트로 막아도 돼. 그냥 그걸로 막을 수 있어. 안 돼요. 그거는 사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패트리어트 그거만 있으면 우리 다 막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드가 있어야 막아요. 네. 자,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 이거 보자고요. 이게 비슷한 어제 그게 좀 기시감이 있어요. 그 언제냐? 어제 그 세 명의 재판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근데 유창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창훈이가 있었죠. 네, 유창훈.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기각했던. 조금 그 케이스는 다르지만 그 뭐 이야기의 맥락으로 보면 거의 같습니다. 맞아요. 왜? 그게 2023년이었죠. 3년이죠. 2023년 9월로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내에 반란 이탈표로 인해갖고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까지의 그 전례를 봤을 때 동료 의원들이 이 사람은 그 구속될 적이야 하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준 거니까 네. 아니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그냥 영장 발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창훈이라는 자가 말도 안 되는 기각 결정문을 보면 거기 내에서 모순되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제 그 판결문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동료 의원들도 빵에 보내도 된다, 구속수감해도 된다 한 거를 유창훈이가 그걸 살려줘갖고 이재명이 기사회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요. 우리 지금 열불 나고 지금 산불도 나지만 이 속에 천불도 열불도 나고 그냥 온 나라가 다 불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제는 더 이상 사법에 좀 조력을 받아서 이재명에게 정치적 치명타를 날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단념합시다. 이제. 맞아요. 이건 하지 맙시다. 이게 아주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뭔가 딴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재명을 제압하려는 것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그 우리의 힘이란 게 뭐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중도층의 마음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도층들에게 보니까 이재명 저거 대통령 되면 이제 법원도 막 저렇게 설설 기네. 이제 막 사법권 이것도 막 다 해. 이제 막 대통령 권력도 가져, 국회 권력도 가져. 큰일 나겠대야. 근데 이번 보니까 검찰도 저 다 없애겠던데. 이번에 검찰 보니까 세게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검찰 다 없애겠던데. 이러면 나라 어떻게 돼?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중도층들이 불안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의 지지도가 확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재명은 갇혀버리고 민주당은 더 독주할 겁니다. 그러면 요때 우리가 이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말 어떤 면에서 후보를 만들어서 내는 것, 그게 최고의 저는 전략 아닙니까 지금? 중도로는 확장해 나가야 되고요. 보수는 단결해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거 하고 5년 만에 그 서슬퍼런 문재인 정부 기억나시죠? 진짜 그 악랄하고 서슬퍼렀던 문재인 정부, 그 5년 만에 그 문재인 정부의 모든 권력기관이 우리를 공격하던 그 시절에 우리가 정권 교체해낸 당입니다. 네. 그 힘을 가진 당입니다. 사법부가 우리 안 도와주는 거요?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적폐 수사 어떠했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겪어내고도 5년 만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일부 보수 일파 일부에서 한동훈 이재명이 붙으면 기권하겠다?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패배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경선에서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저 약속합니다. 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대선 운동합니다. 정말 내가 뛰는 것처럼 뛸 겁니다. 그게 지는 길이라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서 만약에 이겨서 대선 후보가 되면 똑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수라는 이 타이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생각으로 뭉쳐야지만 버티는 거고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고작 그 3년 전이었어요. 그 5년 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 기억을 되살리시면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는지 그 마음을 다시 되살리셔서 그냥 보수는 이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약한 10에서 20% 있는 중도로 나가야 됩니다. 중도로 나가는 길에 우리 내부에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요.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보수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감각적으로 보면 항상 위기 때 어떤 판단력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냥 한쪽으로 쏠려가는 네. 무조건 가는 게 있는데 이 보수 지지층들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었어요. 네. 자, 한동훈 대표를 63% 지지를 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이 위기 상황에 보면 보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보수 지지층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극우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정답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맞습니다. 이제는 사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정치적인 역량으로 더 강해진 이재명을 깨부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보자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이재명 여야 주자들을 다 넣고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요. 무려 41%가 의견 유보입니다. 유보죠. 예. 그리고 무당층이 있잖아요. 네. 무당층의 76%가 의견 유보입니다. 이 무당층이 이제 중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요. 그래서 오늘 그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보면 그 좀 여론 흐름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이 초기에는 이재명 지지율이 이 국민의힘의 빅4 뭐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또 누구예요? 김문수 이 4명 합친 거랑 이재명 혼자랑 비슷비슷했다 이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거 4명 다 합쳐도 이 이재명 혼자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네. 더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수치로서는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그렇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숫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의견을 유보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점점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가시화되면서 내 마음을 어디다 어떻게 누구에게 딱 해야 되지? 이재명 깨부술 후보가 누구지?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물 건너갔고요.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 더 늦으면 한 주 후 4월 11일 금요일에 뭐 나올 거라고들 보는데 또 그 이후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 일정에 오르게 되면요.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 네. 40% 넘는 그 의견 유보층 그다음 무당층의 4분의 3 정도가 이재명 깰 후보 누구인지 본격적인 선택 작업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목표는 분명해졌고 이제 그 누구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우리 힘만으로 사실 이 국면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냐면 역설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그동안은 운이 좋았어요. 4차례 걸친 사법적인 부의 도움을 받아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법부의 도움도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한 그런 이재명에 대응을 해서 훨씬 이재명보다 뛰어난 정책과 뛰어난 비전과 뛰어난 조직력으로 맞선다면 이 상황 돌파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너니까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문제보다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해서 이재명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저는 충분히 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사실은 우리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뭐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해지는 이 길에서 결국 지금부터는 우리의 힘을 모으고 그런 후보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들 그리고 중도층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역할들. 보십시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민주당이요 앞으로 더 독주할 겁니다. 그럼요. 더 힘자랑을 할 거예요. 고삐 그 풀린 망하지. 틈을 분명히 여기가 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래도 나라 걱정하는 거는 너네밖에 없네. 라는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 그 결정에서 한 가지 헌법재판소가 정말 잘못한 것이 정족수 문제에서 150석을 인정해줘 버렸어요. 이것이 민주당의 고삐를 풀어버릴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또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국가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그 독주와 그 폭주 속에 우리 보수의 살 길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상황을 정말 참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제공해 주기는 했죠. 그러나 참 이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일로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한 아마 국민적 비판과 책임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거를 돌파하려면 우리가 훨씬 더 몇 배를 더 국민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거 잘했어요. 문제 없어요. 우리 계몽됐어요.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는 거 그 책임 저는 면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요 문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받는